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1편과 2편에 이어서 금 가격이 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1편과 2편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세요. 그럼 마지막 3편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차트에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과 금 가격 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낮은 금리 환경에서 금이 안전자산으로 선호되었고, 높은 금리 환경에서는 미국 국채가 우세했으나 최근에 이 상황이 변했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의 역할이 세계적인 안전자산으로의 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가 5%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존재했습니다. 이 상관관계의 끊어짐은 세계 시장에서 금의 중요한 역할 변화를 시사합니다. 국채 시장과 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상승할 때 국채 시장은 하락하거나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국채 시장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상관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전체 자산의 60%를 주식에 40%를 국채에 할당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금이 과거의 국채가 했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분기간의 디인플레이션은 미국 국채의 이상적인 환경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장기국채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TLT의 성과를 살펴보면 그 가치가 거의 절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제2차 인플레이션 파동이 발생할 경우 장기 미국 국채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미국 곰장에 관한 통계와 이 기간 동안의 금가격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주가 하락 기간 동안 금의 평균 수익률은 거의 44%에 달하며 중앙값은 거의 30%에 이릅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금은 경기 침체와 주가 대폭락 기간에 매우 유리한 자산임을 확연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금이 경제 침체 기간에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임을 역사는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금은 잊혀진 안전 자산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할당을 줄이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전략입니다. 미국 최대의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의 금융자문가 71%가 포트폴리오에 금을 전혀 할당하지 않거나 1% 미만으로 적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금 채굴 회사 주식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데 이는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인해 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요소와 안전자산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글로벌 자산 관리자들이 금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린다면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금 시장은 크지만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금은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며 더 큰 투자 비중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의 예산 상황이 이미 불확실했으나 금리 상승으로 인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과 에너지 위기 이후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 4분기에 비해 미국의 부채가 약 11조 달러 증가하여 약 3분의 1이 늘었습니다. 미국의 증가하는 부채는 금값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미국 공공부채의 평균 이자율은 향후 30년 동안 약 4%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약 3.2% 정도의 평균 이자율보다 상당히 높지만 현재 수익률보다는 낮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의 예상대로 이자율이 4%로 상승하면 미국의 예산적 결손은 GDP의 약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율이 1% 추가로 상승하면 향후 10년 동안 이자 상환이 대략 2.8조 달러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현재 예산적 결손의 약 75% 더 많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G7 국가들의 채무 증가와 그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 저하가 진행됨에 따라 유동성이 낮고 실물적인 가치가 있는 경질 자산으로의 귀환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값 상승을 촉진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특히 이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때 이자 지불조차 불가능할 수 있고 그 이자 상환을 위해 더 많은 빚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상황에 있지 않지만 채무 수준은 급증하고 있어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정부들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에 동기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채무의 실질적 가치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플레이션은 몇 %로 낮아져 있어 실질적인 채무 평가 감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는 큰 위험 요소이며 강세 흐름을 보이는 통화, 즉 경화와 경질 자산의 결합을 시도하는 등 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S&P 500 지수와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를 비교합니다. 이 그래프는 상품의 상대적 가치가 주식에 비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며 이 수준이 최근 몇 년간 안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는 2020년 4월 최저점에서 겨우 손실을 회복했으며 현재 0.74로 장기적인 중위값인 3.9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분석 결과 원자재의 가치가 주식시장에 비해 역대 최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귀금속을 포함한 원자재가 투자로서 매우 매력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게다가 에너지와 인프라 수요의 증가는 산업 원자재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시사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에서 주식이 고평가되고 있는데 이 장기적인 경향이 원자재로 유리하게 반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근본적인 요인들에 의해 뒷받침되며 원자재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미 높은 수준의 가격에 도달하여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는 주식들과 대조적으로 원자재 같은 다른 자산들은 아직 상승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다음 차트는 향후 금과 원유의 가격이 S&P 500 지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을 시사합니다. 이 두 자산의 주기는 크게 동기화되어 있고 금과 원유의 가격 추세의 전환점은 S&P 500 지수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늦거나 앞서 있습니다. 이는 두 자산의 가격이 서로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금 가격이 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 가격이 그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의 안정적이고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몇 년 내에 그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십 %의 상승은 현실적인 시나리오이며 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 가격이 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에 대한 마지막 3편 영상이었습니다. 이전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1편과 2편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높은 수익을 얻으시길 기원드립니다.